임수경입니다. 후보자께서는 97년에 위니텍 설립하고 국회의원 당선되시기 전까지 대표이사 지내셨습니다. 네. 주요 경력 중에 하나이시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장관직에 되기까지 매우 주요하면서 어쩌면 또 유일한 경력일 수도 있어요. 현재는 부군께서 사장을 맡고 계셔서 지금 대표이사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우 깊은 관련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2007년에 재산총계 70억 수준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147억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지금 뭐 더 늘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75억 수준이던 것이 202억 정도로 3배 늘었고 자본 총계도 2배 늘었습니다. 기업 규모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IT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네. 기술로 기술이 중요한 기업이고 그럼 연구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당연하지요. 회사는 성장하는데 기술과 연구 개발에 관련한 항목이 퇴보합니다.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위니텍이 산업 재산권 77만 8천원 보유하고 있었어요. 2007년에. 2014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입니다. 연구 장비도 2007년에는 이제 3,200만 원이다가 이듬해에 1억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2014년까지 그대로 가요.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개발비입니다. 2007년에 개발비가 3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2014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2013년에 개발비가 0원이 됐어요. 제로가 됐다가 2014년에는 아예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개발비가 사라집니다. 이게 모두 이 후보자께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개발비가 2007년에 3억이 넘던 것이 2010년에 2,700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더니 2012년에 5만 8천 원이란 있을 만한 숫자가 됐거든요. 근데 연구 개발은 연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보더라도 후보자가 대표이사 시절 이 연구 개발이나 인력 개발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2010년에 3억 9천만 원에 달하던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아예 없는 걸로 나와요. 즉 기술도 사람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기업으로서의 존립과 성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스스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하나도 없는데 정부의 연구 용역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성장하는 무임승차 보입니다. 연구개발에 의지가 없는 IT 기업을 만들고요. 회사가 계속 성장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관심이 없는 IT 기업이 정부의 연구 용역 그리고 계약을 따냅니다. 소방방재청과 2011년부터 38억에 달하는 계약을 따냅니다. 해경과는 112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38억 계약을 따냅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없는데도 소방방재청 연구개발 용역비 23억 받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억 4천만 원의 사업을 수주했고 또 15억 6천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이 위니텍 회사를 지원하는 사항이 계속 나와요. 중소기업청으로 해외 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으로 9억 6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3억이 받는 연구개발 지원. 전 참 의아합니다. 스스로는 사람도 기술도 키우지 않는 IT 기업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한 것. 특히 112 상황관제 시스템은 지난 4.15 참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답변하시고요. 후보자 개인적으로도 IT 기업인으로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통한 내실적인 성장 발전에 별로 관심 없으셨던 것 같아요. IT 여성기업인협회, 경쟁력 강화위원회, 정보화 전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있는 경력난인데요. 이렇게 사회활동에 매진하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즉, 이 기간 후보자의 기업이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표는 곤두박질 치면서 각 부처로, 정부 각 부처로부터는 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많이 받고 매출액이 늘어난 시기와 겹칩니다. 결국 실력과 기술이 아닌 인맥과 로비로 발전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IT 기업으로 마땅히 드러나야 될 항목들, 연구 장비, 산업재산권, 개발비, 연구 인력 개발 준비비, 이게 아예 줄어드는 사이예요. 토지자산,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2007년에 없다가 2008년에 이 토지자산 취득해서 5억 3,800만 원 늘어납니다. 건물도 2007년에 없던 것이 11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이 증가합니다. 증권, 장기 금융상품과 같은 투자 자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9,700만 원에 불과했던 투자 자산이 1년 만에 4배, 3억 9천만 원으로 늘어나더니 2014년 결국 49억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자산 증식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 이익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쓰지 않고 건물 사고 땅 사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불려왔다. 성실하게 연구하는 과학자와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부를 쌓은 후보자가 공직을 맡아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 오히려 이 나라의 청년들과 IT 기업인들에게 사죄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IT 업계 종사자들이 뭐 회사에 대해서 평가 내용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여성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 여성 고용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장점으로 해주셨거든요. 적합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 종로구 수성동에 토지 보유한다고 해서 저희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봤는데 위니텍이 나오지 않아요. 불성실 공시. 아까도 금융부와 이 금융감독원과의 좀 그 인원 달랐던 부분. 저는 허위 공시다. 그래서 이거 좀 바로 잡으셔야 되겠고요. 연구개발보다는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인맥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키워왔기 때문에 공익에 헌신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네. 저는 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금도 뭐 양심에 거리끼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평균 140억 정도 자산에 취득 비용이 10%도 안 됩니다. 이런 기업은 거의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할 때도 부동산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래서 회사가 그 재화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우회의 다른 수단으로 취하게 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왔고 그런 기회도 스스로 멀리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부분도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바꾸면서 이 계상하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IT 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은 연구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거의 오래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을 보시면 고용 인원과 기업의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재직했던 회사의 기업 이익은 2005, 2006 요 무렵에 최고의 이익을 냅니다. 그 이후에는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나 고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220명 정도 되는데요. 매출에 비해서도 고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인력을 양성해서 기술을 닦아야만이, 기술을 개발을 해야만이 수주도 가능하고 또 회사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는 저도 이해는 되지만 회사 자체로 여전히 제가 국회에 와서 회사에 관여한 부분을 완벽하게 뗐지만 그냥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들이나 제가 작년에 대구에 선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방문을 해보면 시스템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회사의 그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은 있습니다. 그걸 뭐 불만 없도록 회사 직원들을 독려하고 하는 게 CEO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또 모든 직원들을 다
그렇게 아우르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 그 연구 지원 비용을 받았는데 특히 소방방재청에 많은 부분을 받은 거는 이 연구 과제에서 그 회사가 소외됐을 때는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회사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부분의 연구 용역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쪽 세계에서 존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겹쳐져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이 되지만, 그리고 112 그 신고 시스템도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예민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바다의 상황을 간제할 수 있는 상황 간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했지만, 해양경찰청에서는 그냥 단순한 신고 접수 시스템만 유지하고 위치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세월호를 통한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안타까움과 저의 마음도 일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수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